안녕하세요. 베터 위드 타임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그 말 들을 때마다 어떤 기분이셨나요? 저는 솔직히 좀 억울했어요. 왜 지금은 설명 안 해주고 꼭 나중에라야 아는 건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정말로 시간이 지나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 그 말이 이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 순간들 말이에요. 오늘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아이의 눈에서 청소년의 시선에서 성인과 중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중에 알게 되는 것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던 데이비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빠 직장이 바뀌어서 우리 다음 달에 이사 가야 해. 데이비드는 그 자리에서 충격에 빠졌어요.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우리야? 친한 친구들, 동네 농구 모임, 내 방에서 바라보던 그 창밖 풍경. 모든 걸 다 떠나야 했으니까요. 데이비드는 부모님께 따져봤습니다. 꼭 가야 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나중에 크면 이해하게 될 거야. 그때 데이비드는 마음속으로 소리쳤죠. 절대 이해 안 해. 이건 그냥 불공평한 거야.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모에게 직장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는 걸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버팀목이었고 그 선택은 아이의 억울함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존의 문제였다는 걸 말이에요. 청소년기에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때는 억울하기만 했지만 나중에 보니 그 뒤에는 삶의 진짜 무게가 있었다는 깨달음. 성인이 된 리서는 어느 날 오래 묻어둔 질문을 꺼냅니다. 엄마, 왜 백인들만 보면 그렇게 불편해해요? 어머니 메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에서는 한때 흑인과 백인이 학교를 따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1954년 대법원이 인종분리 교육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어요. 그 결과 1960년대부터는 흑인과 백인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통합교육이 시작됐죠. 하지만 법은 바뀌었어도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흑인 학생들은 백인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적대적인 눈초리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감수하며 학교 문을 열어야 했어요. 메리도 바로 그 첫 세대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학교 버스 안에서 매일같이 욕설이 쏟아졌어요. 돌멩이가 창밖에서 날아들었고 교복에 던져진 바나나 얼룩은 끝내 지워지지 않았죠. 우리는 공부하러 간 게 아니었어. 실험대 위에 올려진 기분이었지. 메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리서는 그제야 알았어요. 엄마의 불편함은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몸으로 겪은 상처의 기억이었다는 것을. 성인기에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부모의 삶, 부모의 과거를 이제야 비로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잠깐 혹시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어요. 중년이 되면 이런 생각 자주 하시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20년 뒤에도 지금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 저도 종종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요. 한 번은 제 선배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는 평생 라디오만 해온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대답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난 30대, 40대 내내 일하고 자는 것밖에 안 했어. 그런데 후회하지 않아. 저는 깜짝 놀랐죠. 정말요? 그 시절 놓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세요? 그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쉬움은 있지. 하지만 그게 나였어. 그 선택이 후회스럽진 않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중년에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일에, 누군가는 가족에,
또 다른 누군가는 자기 자신에게 무게를 둡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을 후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겠죠. 마지막 이야기는 노년에 관한 거예요. 79세의 자는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서 자주 하는 검사가 하나 있죠. 아날로그 시계를 그려보세요. 지금은 11시 20분입니다. 자는 연필을 들었지만 종이에 그 시계를 그릴 수 없었어요. 평생을 물리학자로 살아온 그였기에 자기가 시계 하나 제대로 못 그린다는 건 정말 큰 충격이었겠지요. 하지만 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종이와 컴퍼스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야. 세 겹의 정보가 겹쳐 있는 복잡한 구조야. 그는 다시 정리해냈어요. 왕년의 물리학자답게 말이죠. 첫째, 12시간을 표시하는 시간 바늘. 둘째, 숫자 하나가 5분을 뜻하는 분 바늘. 셋째, 가장 길지만 사실은 덜 중요한 초 바늘. 우리 눈은 길고 잘 보이는 바늘에 먼저 끌리지만 사실은 짧은 바늘이 더 중요해요. 이 역전된 질서를 인식해야만 시간을 제대로 읽을 수 있죠. 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시계를 그릴 수는 없어. 하지만 왜 어려운지는 이해하게 됐어. 노년에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잃어가는 능력 속에서도 새로운 지혜를 발견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인생의 여러 시점을 따라가며 나중에 알게 됨을 살펴봤어요. 어린 시절에는 단순히 대답을 원했지만 어른들은 나중에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선택이 억울하기만 했지만 나중에 그 무게를 알게 됐어요. 성인기에는 부모 세대의 과거를 새롭게 이해했습니다. 중년에는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나에게 어떤 의미일지 고민했어요. 노년에는 상실을 넘어 새로운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은 단순히 회피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시간 속에서 천천히 이해해갈 수 있다는 약속일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야 비로소 그때 그 말이 이거였구나 하고 이해하게 된 순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베터 위드 스토리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도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